아버님이 저희가 이제 철수하고 올라오려고 할 때 저한테 그냥 조용하게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사는 게 참 힘든 것 같다. 평범하게라는 말은 일한 만큼 벌고 번 만큼 먹고 사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다. 근데 이게 지금도 사실 좀 귓가에 맴도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사회가 그 취약계층의 삶에 대해서 하는 기만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부족한 거 있어. 하지만 뭐 세계 경제대국 안에 든다. 뭐 이러면서 그래도 먹고 사는 건 해결되지 않았냐. 지금도 소소하게나마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런 거야라고 함부로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소소한 삶, 자기가 일한 만큼 벌고 번 만큼 먹고 살고 싶은 그 삶이 그토록 간절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데 그분들의 삶을 나와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었나, 우리 언론은 얼마나 보여줬던가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됐죠. 서울대 이준흥 교수 비슷한 말씀하셨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그대로 둬도 너무 크게 들리는 이야기들은 다들 몰려가고 오히려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언론이 정의일 텐데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는 전달하지 않는다. 지금도 보면 글쎄요. 왜 부모님의 자리가 가정이나 자신의 일터가 아니라 거리가 되어야 하는지, 이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언론이 그 자리에 서서 대신 해줘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다 보니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길거리에 서서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되게 많은 피해자분들이 아이를 잃고 자식을 잃고 나서 저는 민식이법도 그래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이런 사고가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이 때문에 찾아봤는데 일단 보도 자체가 많지 않더라고요. 사고가 터진 시점이 5월 22일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5군데에서 보도가 된 겁니다. 아까 잠깐 영상에도 나왔지만 JTBC, KBS, MBC에서 영상 보도가 됐고 한겨레와 경향신문에서 다뤄지긴 했습니다만 충분치 않은 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그 이후에 후속 보도를 한 곳이 종종 있긴 합니다만 절대적 양이 적고 좀 공교롭게 또 구역 김군 4주기였다라는 거죠.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이게 마치 그 대표적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피해자 이름을 주기로 삼아서 그때만 살펴보는 문제로 나쁜 의미에서 캘린더 보도가 될 확률이 좀 보인다라는 거죠. 고 김용균 씨 이름이 헤드라인에 등장한 기사들을 보니까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이슈의 이름을 가져다 쓴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제목 장사. 네. 김용균 씨 이름을 그 헤드라인에 갖다 쓰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이게 무리수가 아닌가. 기자들에게는 김용균이라는 이름이 그냥 노동자들의 어떤 문제, 노동자들의 비극, 참사 이런 것을 다루는 상징적인 소재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기자들이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쫓아가고 있느냐. 그 질문에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기자들이 별로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죠. 용균 씨 사망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떻게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재판조차 열리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작년 12월에 경찰이 사건을 이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원하청 대표 등 책임자급은 전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는 바람에 지금 유족 측이 다시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1인 시도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사회의 소수자 인권 문제나 취약계층에서 벌어지는 어떤 산재 사망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언론이 주목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했을 때 기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대중들의 관심이 없어서요. 기사를 써도 보지 않으니까요 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기자는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걸 알려주기보다는 알아야 하는 것을 찾아서 알려주는 사람이다.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보도 가치라는 것은 기자의 노력과 관점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창출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